자,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전형부터 이제 대학교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전형들이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대학교를 가는 데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요 기본 4개가 있어요. 뭐 실기는 뭐 똑같이 이제 실기 시험인 거고 교과는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예요. 내신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서 등급 평균을 내요. 그 등급 평균으로 학생을 뽑는 거고 종합 전형은 이제 학생의 여러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단판 승부잖아요. 한 번에 3년 동안에 공부한 것을 한 번에 시험 봤는데 그날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은 3년이 물거품이 되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들의 그 공부한 흔적들을 보고 평가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모든 활동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과 성적을 다 보고 뽑는 게 종합전형이고 논술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내는 거고 수능 위주는 이제 정시라고 하는데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그런 시험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교과 내신으로 뽑는 게 45%가 되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 그래 그 내신이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물론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만 쫙 뽑아봤어요.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15개 주요 대학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주 시조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고,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공수 이렇게 외우는 거고 대학들도 이제 이것의 순서를 좀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서성하니야, 아니야, 성서하니야,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15개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15개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내신으로 뽑는 학생의 비율이 10%예요. 아 분명히 45%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소재 대학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는 내신으로 뽑는 게 맞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만 쫙 추려보니까 내신으로 뽑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그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23%였는데 33%였고 논술은 분명히 3% 정도였는데 이 주요 대학에서는 8%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죠. 수능 위주 전형이 39.89로 돼 있어요. 내년도 겁니다. 39.89. 그러니까 40%죠. 그런데 이 40%라는 얘기는 그냥 40%가 아니에요. 이 수시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몇 번 쓸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6번을 쓰죠. 6번을 쓰기 때문에 6개를 다 붙어도 한 개만 등록하니까 5개 대학은 학생을 못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추가 모집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못 뽑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못 뽑느냐? 수시에서 못 뽑는 비율이 적게는 7%, 많게는 12%예요. 그러니까 여기 39%가 정시 모집 인원이 아니고 수시에서 못 뽑는 7에서 12%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얼마예요? 사실상 50%, 절반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권 대학들을 포함한 건데 역시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정시가 또 35%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은 2월 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역시 거의 50% 정시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이 뭐냐? 교과 전형은 내신입니다. 그냥 내신인데 요거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달라요. 또 복잡하게 나와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대학 평가할 때마다 너무 많죠. 고입도 복잡하고 대입도 복잡하고. 자, 오죽하면은 이제 우리 그 비하하는 것이 너는 이렇게 단순하냐 이게 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걸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자, 보시면 경희대, 외대, 홍익대 등 대다수의 대학은 교과를 문과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한다는 뜻이고 이과 쪽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의 국문과는 내신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만 내신을 반영하고 경희대학교의 수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대학이 그렇대요. 그런데 자 보시면 중대, 한양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지금
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죠. 좀 더 선호하는 대학들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 그다음에 또는 전 과목. 그래서 뭐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 그래서 뭐 외국어, 제2외국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보, 기술 과정 이런 과목도 들어가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내신 전형에서도, 그다음에 중위권 쪽으로 갈수록 부분 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편식하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배치표예요. 이런 배치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돼야지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목표를 삼으셔야 되겠죠. 아, 내가 내신을 몇 등급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 이런 목표를 삼으셔야 되겠고, 이 내신만 가지고 교과전형을 뽑는 게 아니라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를 또 걸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최소한 2등급이 몇 개가 있어야 돼. 3등급이 몇 개가 있어야 돼. 의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 이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저기 보시면 빨간색 의대학대 밑에 까만색은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이쪽 지역 학생들이 이쪽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간 졸업한 다음에 전남대라든가 뭐 전북대라든가 이쪽 의대를 볼 수 있겠죠. 그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은 약간 좀 낮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전형은 보통 이제 메리트 있는 내신이 2.5등급 이내 정도가 되고 수능 최저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쪽 지역의 이제 그 대표적인 대학인 전남대학의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내신의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배치표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내신의 목표로 삼아두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내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 EBS에서 내신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 가면은 미라클 내신 전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요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EBS 아이에 자주 들어오셔서 이런 거 보시고 무료 인강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무료 인강에 나오는 강사 선생님들은 무료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른 그 입시기관하고 유료로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싼 강의인데 그 똑같은 내용을 EBS에서 무료로 이제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EBS로 마무리하고 하면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97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은 단판 승부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가야 돼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활동들을 많이 해서 내신도 열심히 땄지만은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알차게 보냈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건 아주 대표적인 그 입학사정관 초창기의 내용이었는데 그 정약용 선생이 만든 거중기라고 하는 그런 그 기계가 있어요. 그 수원에 화성을 쌓을 때 만들었다는 기계인데 그게 설계도만 있거든요. 이 설계도를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한 거죠. 이 설계도를 분석하는데 혼자 분석을 못하니까 한문 선생님, 그 다음에 국사 선생님, 그리고 미술 선생님, 물리 선생님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이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거중기를 재현을 하고 이것을 대회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큰 상을 받고,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보도가 탁 되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우리도 그럼 한번 복원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입학사정관 제도가 안 바뀌고 이런 활동 중심으로 됐다면 아마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거북선도 복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막 활동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여 년 이상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공동체 사회 속에 잘 사는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 세 가지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대학마다 좀 다른데 어떤 대학은 학업력 이 100점 만점에 이 세 가지가 100점 만점의 비율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40점, 진로 역량 40점, 공동체 역량 20점.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20점, 진로 역량 50점, 공동체 역량 30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돼서 지금은 뽑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은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진로를 일찍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한 친구들 뽑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왜 갑니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교 왜 가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는 이유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거는 다른 논리적 모순에 빠져요.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난 고등학교 간다. 그럼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검정고시 봐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안 가르친 것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만큼 그 내용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 성장하겠죠. 학업 역량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학업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원점수를 높이는 훈련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수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개념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노력한 것을 그냥 멈추지 않고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국어 공부를 합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 됐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감상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김소월 시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셨고 진달래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김소월의 시를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시였는데 그냥 짧은 글이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이 감동을 그냥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김소월의 다른 시를 찾아보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감상을 했더니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을 또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국어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국어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칭찬하셨겠죠. 자, 학업 태도, 수업은 무엇인가? 배우는 거죠. 그냥 문자로 된 것에 대한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탐구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래서 그 탐구력.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세특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이 친구는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르친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친구구나. 학업 역량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진로 역량은 뭐냐면 17, 18쯤 되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죠. 그렇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과목도 선택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가끔 이제 이 공동체 역량에 리더십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 반장을 하면, 그러니까 학급 회장을 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공동체 역량에 높게 평가받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학급 회장을 한 것만으로는 이 공동체 역량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자, 어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대통령 탓인 것 같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도 대통령 탓인 것 같아서 대통령 하는 동안에 항상 그 국민들과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자, 반장을 시켜보잖아요. 학급 회장을 시켜보고 어떤 친구는 제가 왜 학급 회장이 됐을까 할 정도로 그냥 주어진 것만 하든가 그거조차도 안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래놓고 생기부에 자기 학급 회장한 이야기 많이 써달래요. 그런 친구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반 전체가 혼나도 자기 탓인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칭찬받으면 또 자기가 잘했다고 기분 좋아하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반장한 친구가 그런 반장을 한 친구들이 공동체 역량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율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기록이 됩니다. 자, 이거 학종 지원 가능권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서류 우수 얘기인데 그건 넘어가고 자, 여기 한번 또 볼게요. 자, 학종은요. 그러면 이제 학업 역량을 굉장히 높게 사면서도 결국에는 이 세특이라는 걸 통해서 탐구력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 지금 96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96점. 저 96점을 받은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예요. 왜냐하면 전국에는 2,0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희한한 학교도 있어요. 정말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도 있고 제가 봤던 것은 그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좀 영어 잘하는 지역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또 여학생과 남학생 중에는 영어를 여학생들이 좀 잘하죠. 그래서 여학교에 그리고 이제 자사고인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에서 영어 96점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변별하기 위해서 영어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등학교들 중에 제가 다녀본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어떤 학교도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알파벳을 못 읽는 그래서 그 보이를 BOY로 읽는 학생을 봤어요. 그런 학생들이 한 학교에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를 봤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영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내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고등학교가 대학들이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문과나 정치외교학과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96점을 받은 성적이 왔어요. 2,000개 고등학교에서 온 거예요. 과연 이 96점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받은 96점인지 아니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쉽게 내줘가지고 96점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편차입니다. 편차. 등급이 아니에요. 편차예요. 그래서 이 편차는 하위권 학생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편차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진짜 하위권이 많은 학교의 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리 쉽게 내도 공부를 또 안 해요. 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내가 시험보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연필을 굴리는 성의를 보여줬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냥 그어버리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편차가 벌어지게 되고 반면에 중위권만 돼도 문제가 쉬우니까 90점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위권의 점수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상위권 점수는 뭐 높을 수도 있지만 또 평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 96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96점을 받았다. 아까 탐구력 얘기했잖아요. 96점을 받았으면 최소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96이 진짜 실력이라면 영자 신문 좀 쉬운 거 보고 요약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발표.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발표를 할 때 나는 영어로 발표해봐야지 하고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로 자기 생각을 써서 뭐 에세이 같은 것을 가볍게 써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거나 과제물로 제출할 수도 있겠죠. 자, 영어 96점이 진짜 실력이라면 영자 신문도 읽어내고 영어로 발표도 할 수 있고 영어로 에세이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세특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편차와 세특에서 나오는 학생의 영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은 진짜 영어 실력이 좋구나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영문과나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 학생을 뽑을 거예요. 반면에 이 점수로 편차가 벌어져 있어서 이 점수로 이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교과 세특을 보니까 갑자기 애가 착하대요. 착하고 성실하대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는 세특처럼 보이지만 대학은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편차와 세특을 통해서 대학들은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은 왜 선택했는지라는 그 이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물리 성적도 물리를 선택했을 거고, 물리 성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 동아리에서도 물리와 관련된 동아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하고 세특을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공개한 가장 좋은 세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수업 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어떤 태도들이 나오고요.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야, 영화를 한 편 보고 여기서 물리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봐. 그랬더니 얘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또 이거 더 발전시키고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 개념들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정말 좋은 세특이고, 이런 모습들이 고등학교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역량.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세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교과 세특에 독서라는 과목인데 암 치료 이런 거 막 잔뜩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독서라는 과목은 책 읽는 건데 왜 암과 관련된 얘기가 잔뜩 나왔을까? 이런 세특이 과연 좋은 세특일까? 대학마다 평가가 달라요. 일단 이러한 세특을 그 웬만한 일반적인 상위권 대학에서는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예. 그러니까 독서 시간에는 독서를 하는 게 좋은 거지, 독서와 관련된 세특을 써야지, 이렇게 암 치료와 관련된 내용, 종양과 관련된 내용 쫙 나온다면 이거는 고등학교 독서 수업이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반면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요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위권 대학에서는 성적이 아주 탁월한 친구들보다는 관심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 우리 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좋아해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예,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왜 의과대학에서 좋아하느냐?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이 모두 1등급인데 1등급이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학교 안에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공부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그 이상 것들을 찾아본 거죠. 근데 만약에 내신이 4등급 5등급, 6등급인 친구가 독서 시간에 암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선 네 성적부터 고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특이 빛을 발하려면은 결국에는 교과 성적하고 물려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진로 역량에서 본인이 고민을 했다면 선택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음영 처리가 된 것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고요. 지금 여기 음영 처리가 안 된 것은 학생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개설해 줬는데 학생이 일부러 듣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보는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국어 7과목, 선택 과목이 7개인데 7과목 중에서 5개를 선택했고 수학은 3개, 영어 5개를 선택했어요. 딱 봐도 이 학생은 금방 아시겠죠? 수학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금방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한 친구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다.
그렇죠. 바로 웃음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선택 과목만으로도 이 학생의 방향성을 대학이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가 국문과나 영문과, 동문과, 중문과를 선택했다면 나쁘지 않았겠죠. 특히 이 친구 경제학과 선택하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 경제학과는 미적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과 쪽에서 미적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쉬운 수학 하나를 던져줬어요. 바로 경제 수학이죠. 근데 경제 수학을 이 친구는 이 학교에 개설됐는데 지가 일부러 안 듣고 경제학과를 지원했어요. 이러면 평가가 좋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학과가 경쟁률이 너무 낮아서 미달이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많은 대학들이 공개를 했고요. 서울대학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3개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 쪽은 특별히 선택 과목에 이렇게 그 제약이 별로 없어요. 문과 쪽은 지금 경제학부 하나만 미적분, 확률 통계를 권장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과 쪽이고요. 또 이과 쪽에서는 미적, 확통, 기하를 모두 다 들으면서 동시에 그 학과와 관련된 과학 과목 한두 개 정도를 꼭 이수했으면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농경제학부만 권장 과목 있고 지리교육과만 지금 이렇게 사회교과가 있지 나머지는 다 미적, 확률,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과학 과목 하나씩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 세계지리를 선택했다. 그럼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 정치, 경제, 과학,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 있는 대학 전공과 연관성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세계사는 언어, 정치, 경제, 문화. 경제는 정치와 경제, 그다음에 윤리는 철학, 문화 이쪽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선택을 했으면 공학, 컴퓨터, 환경, 또 신소재나 연료 이런 쪽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학을, 그다음에 의학, 약학, 식품, 생명공학은 생명과학을, 그리고 지질, 대기, 환경 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지구과학을, 이렇게 자신들이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한 과목들을 같이 선택해 주면 좋다는 거고, 그 연관성 있는 과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 그다음에 연세대 모집 인원 우리 순서대로 쭉 했는데 한 5,000명쯤 되죠. 자, 1% 40만 명이 수험생이거든요. 그중에 1%는 4,000등이니까 상위 1% 안에 들어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서성화는 2%급이고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3%, 4%,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상위 6% 안에 들어야 40만 중에 2만 등 안에 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시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만만한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자료집을 보든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범위가 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국어는 1번부터 17번까지는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있고, 수학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그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점, 3점, 4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2점, 3점짜리 문제는 쉬운 문제고 4점짜리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킬러 문항은 사실상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고등학교 영어에 가면 요거 하나 보시고, 고등학교 영어는 문제마다 다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안내문을 설명하는 문제다.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아두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거를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좀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3-5가 우리가 -2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5가 마이너스인 거는 분명한데 이것을 보통은 암기를 해서 우리가 터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3-5가 -2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에서 3 빼기 3에서 5칸을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 도표로서 수학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다 생각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원소와 원자를 구분하는 거 배우잖아요. 원소, 원자, 전자, 이온 이런 거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암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미 배웠다는 전제 하에 이 원소는 이런 뜻이야 하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이 원소는 원자가 이렇게 다른 것이고 생각하는 순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EBS-I에 옛날에 나왔던 그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려고.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가 하도 안 되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뭐부터 시작했느냐? 수업을 듣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려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은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저거는 그냥 임의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노트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속기로 적어버렸어요. 그냥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면은 이 학생이 이거 적다가 졸리면은 옆에다 생수통을 갖다 놓고 머리에 부으면서 막 적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속기로 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로 만드는 방식으로 따라간 거죠. 수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다? 수업 들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만든 이제 사이트도 많이 활용하셔야겠죠. 예, 대교협의 어디가라는 사이트 고등학교 가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중학생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2가지 상담이 있는데 전화 상담도 있고 게시판 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은 대학별로 어떤 대학이 몇 등급에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2.04, 2.09, 3.9 쭉 나왔죠. 이 대학의 간호학과의 간호학과 지원자 중에서 중간 성적은 2.04고 커트라인은 70% 성적은 2.09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쪽 지역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의 입시 결과고요. 요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어디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했는데 전남 진로진학 지원 포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여수센터, 순천센터 다 가깝죠. 광양센터도 가깝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I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EBS-I에 여기 보시면 AI 맞춤학습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시면은 입시 정보도 이제 뭐 있고 입시 정보 들어가시면 이제 입시 정보에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여기 맞춤학습이라고 있는데 요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학생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은 우리 옛날에 그 소녀 잡지 하이틴 잡지에 뭐 쫓아가면은 당신은 무슨 유형입니다 하는 것처럼 당신의 학습 유형은 무엇이고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안내까지 해주니까 이런 것도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에서도 대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 상담실 운영해서 여기서 게시판으로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해주는데 게시판 상담을 할 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상담을 해주려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모두 알려주세요. 자,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전국 200개 대학 중에서 대략 한 180개 이상의 대학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다 적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 꿈은 이런 건데 내신은 지금 4.5등급입니다. 방송국 PD하기 조금 성적이 낮은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시면 이 성적에 맞는 또
대학교 또는 진로 로드맵을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입시 설명이 저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공부는 이제 우리 소신껏 즐겁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하루하루 채워가는 재미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진짜 중요한 건 네 번째 거예요. 위에 세 개는 그냥 저 쌀로 밥 짓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중3 학생들은 진짜 인생에서 의미 있는 12월에서 2월을 맞이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중학교 때의 기본 개념들을 꼼꼼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고등학교 때 배울 개념들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왜 12월이라고 써놨냐면, 제가 전에 이것을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겨울방학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이제 중학교 내신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 바로 12월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요 시기에 뭐 수학, 정석 이런 책도 보시고 무슨 종합영어 이런 것도 보시면서 고등학교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집중, 정말 지금도 집중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가셔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가장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래도 활동을, 요즘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활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은 좀 쉽잖아요. 내가 그냥 몸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공부는 앉아서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 중심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신을 못 챙기면 사실은 내신 4등급, 5등급 정도가 되면 서울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못 붙어요.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 활동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시면 먼저 1학년 때는 내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내신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종합전형도 도전해 볼 수 있고 내신으로 하는 교과전형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내신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2학년 때는 내신의 관리를 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활동 좀 해보면 내가 내신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좋겠다라는 활동이 있으면 해보시면 되겠고요. 3학년에는 그것이 적절하다면 맞는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이제 고등학교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제 즐거운 생활이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요, 다른 나라의 대학 입시랑 다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학 입시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요, 애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대학을 못 가는 학교로 아예 배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겠다는 소수만 딱 데리고 가고 나머지들은 대학을 못 가는 학교로 배정을 해버려서 아무리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수능 잘 보고 내신 관리 잘하면 내 꿈이 의사다 그러면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영국은 내가 꿈이 의사라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면 의사가 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입은 힘든 과정이기도 하지만 꿈을 이루어주는 대입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고등학교 생활 멋지게 하시기 바라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